이런 게 있을까요? 생각을 하던 이걸 만족하는 원소가 없습니다. 만족하는 원소가 일단 원소라고 할 텐데 원소가 없네요. 자, 이런 것처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무라고 있었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체 집합 그리고 공집합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포함관계도 아주 간단한 것이 성립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 전체 집합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안에서는 이 바깥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 없어요. 전체 집합이 지금처럼 주어졌으면 홀수의 집합을 말하라 13570 끝이에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딱수들의 모임을 말해라 2468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합이 전부 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공집합은 원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집합 아까 선생님이 13579라고 했나요? 자, 이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원소가 없을 뿐이야. 공집합, 이름이 공집합이에요. 이런 녀석은 어느 집합에든 다 껴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집합에도 모조리 다 나는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포함합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은 모든 어떤 집합에 대해서도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그리고 포함관계, 서로 같은 집합이 무엇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이제 그러면 마지막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이렇게 공부를 한 후에는 반드시 이 바로 뒷장을 넘기면 교과서 리마인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과 같이 정리했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밑줄도 쳐보고 거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 혹은 우변에 보면 개념 리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에 공부했어야 하는 것 혹은 어떤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활용하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공부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이 시험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마 단단한 예시 또한 그리고 탄탄한 복습 또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개수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소의 개수가 m개인 집합에서는 2의 n제곱개가 된다라고 그것을 외우면 안 된다. 외우자 하면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 나가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개정수학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 분류체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분류체계라는 것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수능 문제 출제 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발견적 추론이라는 것이 매뉴얼에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열해보고 그리고 하나씩 정말 그것을 세어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개수가 많거나 혹은 조사 대상이 많았을 때 그것을 일단 남학생들 먼저 세워볼까요? 여학생들 나중에 세워볼까요? 잠깐만 이걸 먼저 세자 라고 분류해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이 결과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의 n제곱개가 된다는 것을 세는 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공부하게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하게는 후에 집합의 분할 등에서 부분 집합으로 집합을 몇 개로 분할하는 것을 후에 직접 출제하는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후에 공부하게 되는 확률과 통계라든지 그리고 수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되도록 부분 집합의 개수를 여러분이 직접 세워보도록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을 직접 내가 손을 통해서 그것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 개짜리부터 해볼까요? 2개로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보게 되면 직접 해봄으로써 거기에서부터 발견적으로 무엇을 추론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 수험시험장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게 될 발견적 추론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집합 A라는 녀석이 원소를 지금처럼 2개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것의 부분 집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봅시다 하면은 맞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 자, 부분 집합 되려면 그 집합의 원소는 모두 다 이 A에 속해야 돼. 그럼 A라는 녀석만 갖고 있어도 부분 집합이야. B만 갖고 있어도 부분 집합이야. A, B를 모두 갖고 있어도 부분 집합이네. 왜? A와 B라는 집합이 서로 같을 시에는 A와 B가 서로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모두 다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의 부분 집합을 구해봤더니 지금처럼 4개 나왔어요. 또 해볼까요? 재밌네요. 자, A라는 집합이 이번에는 A, B, C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3개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 사실 분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사실 집합이라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 다음은 A만 있어도 되잖아. B만 있어도 되잖아. 자, 머릿속에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도 됩니다.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더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여러 가지 해보고 있나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만 갖고 있는 녀석. 그 다음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A, B 이런 것도 가능하네. B, C 이런 것도 가능한가? A, C, CA라고 쓸래. 왠지 A, B, B, C, CA라고 하고 싶어요. 이거 순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B, C 모두 들어가도 돼요. 자, 보았더니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것이 3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이 3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것이 하나. 1개, 3개, 3개, 1개입니다. 이 1, 3, 3, 1이라는 숫자를 아마 여러분 어떤 곱셈 공식에서도 발견했을 텐데 그것이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는 곱셈에 관련된 무엇인가. 자, 이것은 전체 몇 개가 된다는 걸 찾았어요? 세제곱과 관계된 공식이 1, 3, 3, 1이 앞에 붙어있었네요. 자, 2의 세제곱. 8개가 된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곱해서 볼 수 있지? 자, 궁금해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보는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곱의 법칙 그리고 순열의 수, 조합의 수 등을 이것과 같이 구해내게 된 것이 이 후 과정입니다. 자, 이 소중한 것을 여기서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외워버리게 되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잘 외우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수학이 아니라 무엇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나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수학이다. 자, 이거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좀 어색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게 진부분집합의 개수 이것은 나를 제외하라는 거야. 나를 제외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그럼 우리 한번 진부분집합이라는 걸 한번 정의해볼까? 집합 B가 있는데 그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인데 그 집합 B는 A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것이 진부분집합이 되겠어요. 2의 n제곱이 만하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경험적으로 이게 2의 n제곱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나가는 어떤 분류 기준을 통해 지금처럼 표현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왜 이것을 2의 n제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기준을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 1개인 것, 2개인 것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분류 기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 같아요. 자, 이것의 부분집합입니다. 나는 A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B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C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돼. A, B, C를 모두 다 가진 녀석을 나는 A, B, C라는 집합이라는 것이고 A, B, C를 모두 다 갖지 않고 있는 녀석을 공집합이라고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A가 있는 것부터 한번 분류 기준을 잡아서 볼까? 자, A가 있는 녀석부터 볼게요. 자, A는 있는데 아무 녀석이 없습니다. 그런 녀석이 있을 수 있고요. A가 있는데 B도 있을 수 있어요. A가 있고 C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럼 A가 없으면 A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표현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쪽에도 A가 없는 집합으로 4개가 더 나올 거냐. 자,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몇 가지를 공부한 건가. 그것을 여러분이 후에 많은 부분에서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자, A라는 녀석이 있을까? 없을까? 자, B라는 녀석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C라는 녀석 역시 그것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통 뼈다귀라고 불렀나요? 수영도라고 불렀나요? 나뭇가지라고 불렀나요? 자, 나뉘어지게 되는 거 처음에 A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제 4개가 되고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면 이제 8개가 되면서 두 개마다 두 개씩 있고 그것마다 또 두 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두 개씩 있는 걸 우리는 2 곱하기 2라고 표현해요. 두 개가 두 개씩 있어서 4개가 있는 것이 다시 두 개씩 있는 것을 우리는 4개, 8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정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표현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A, B, C가 모두 선택된 부분집합이야. 자, 이 뒤에 있는 것은 A와 B만 선택된 것이야. 자, 여기 세 번째 있는 것은 A와 C가 선택되었네요. 자, 네 번째 있는 것은 A만 선택되었네요. 자, 지금처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모두 다 말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근집합이라고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A, B, C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전체의 개수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구나. 자, 이것이 후에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곱셈의 또 다른 의미, 곱의 법칙, 곱셈 정리 등과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집합과 명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한 소재를 제공하고요. 방법을 제공하고 도구를 제공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수트에 있는 내용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 방법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어차피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지나가도 천천히 걸어갔을 시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했을 시에 그 뒤에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제공하고 도구를 제공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수트에 있는 내용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는 방법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어차피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고 지나가도 천천히 걸어갔을 시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했을 시에 그 뒤에 공부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분집합에 대한 건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었나요? 오늘 밤에 잠을 잘 잤는데 꿈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A, B, C, D에서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데 이게 각각이 하나하나 전부 다 전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꺼지면 분집합이네요. 전부 다 켜지면 그 10개의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집합이네요. 맨 앞에 있는 A가 켜질 때 꺼질 때마다 두 번째 있는 게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2의 n제곱계의 무수한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컴퓨터라는 것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집합에 대해서 첫 시간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문제들 그리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였나? 그것의 원소에 대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하나씩 말로 설명해가면서 그렇게 복습하는 모습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첫 시간을 여러분이 마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수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수능 시험까지 해서 전부 다 재미있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노하우에서 공부했었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그리고 리마인드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 예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봤나요? 자, 그럼 이제 노하우부터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는 문제들은 가능하면 여러 법으로 주어져 있네요. 지금처럼 조건 제시어 세워보면서 해가 되어야 되는지 금세 알 수 있었어. 원소이면 A의 원소 이거 해야 돼.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좀 1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처럼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것은 집합 B는 자,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것을 발견적으로 기하적으로 하나씩 먼저 해보고 A에 속하는데 모르겠어. 그럼 1이 있다고 할까? 자,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틀리게 됩니다. 자, 1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최대한 이 집합의 원소를 적게 하면 n 플러스 n 또한 일단 지금 무엇이 A에 추론하라는 문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 집합과 문제라는 부분이 실제로 직접 출제하는 데 있었던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네요. 자, 이 예전에 있었던 이 문제 0부터 100까지 100 이하의 자연수를 전체 집합으로 하였을 때 그것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것을 구해라라는 것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을 구해라. 자,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하나씩 이것을 발견해보아야 되고요. 새롭게 정의된 것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나요? 자, 우리가 공부한 집합의 표현 방법대로 하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집합의 뜻과 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함 단계까지를 공부했어요. 자, 어떤 걸 공부했나요? 집합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집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특히 이 녀석이 이 포함 관계 등을 표현하기가 좋았네요. 그래서 집합에 대해서 뜻과 표현 그리고 포함 관계 그리고 부분 집합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집합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한 녀석들이 몇 개 있는지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집합의 연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눈앞에 이제 수식 기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없네. 그냥 지나가 이렇게 공부하기가 다 알맞는 부분인데, 자,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다른 부분 모르지만 이 수에 있는 부분 다른 부분보다도 이 집합과 명제라는 부분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일부러 천천히 그것이 아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뜻을 명확히 하면서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지금처럼 표현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되지? 그리고 이것에 이 연산이라는 것은 어떤 기호로 표현되지? 그래,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자, 연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자, 물론 연산에 대해서는 후에 이제 연산 법칙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그것이 마치 집합 사이의 어떤 연산이 여러분이 당시에서 공부했었던 분원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공부하는구나. 그러나 그런 것이 메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잡한 연산을 누가 누가 잘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 아니라 그것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차분히 그것에 하나하나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땐 이렇게도 표현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뒤에 공부할 다른 모든 부분들에서도 그리고 다른 단원에서 나올 모든 문제들에서도 이것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집합과 명제는 서툴지 말고 천천히 차분히 선생님과 재밌게 꼭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이라는 녀석 실은 문과 학생들 중에는 이 부분이 아주 강한 학생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산이라는 수식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공식이 뭐야? 라고 해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수식은 늘 그것의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갑자기 수학 점수가 이만큼 오르기도 하는 경우, 혹은 어떤 이과 학생들마저도 이전 공부하던 방법과 크게 다르게 갑자기 커다란 성장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이러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내가 이용하고 있던 말로서, 언어로서, 글로서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괜찮습니다. 설명해봄으로써 그동안 그저 이게 외계어처럼 생긴 수식이었을 뿐인데 그것의 뜻을, 그것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민어가 장꾸러기라고 했지 장꾸러기가 민어라고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해봐야 되는 것이지 잘 모르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고 할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그것을 그러한 논리적인 우리가 이미 말로 알고 있는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이 이래서 집합과 명제가 그냥 앞단원이 있는구나. 차분히 천천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을 시에 정말 여러분 많은 것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알고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겠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쓸 모든 책들은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쓸 표현들은 각각의 어떠한 이점을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강점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 그것을 모두 다 익히면서 공부하셔야 된다. 자, 이 말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그 시각적인 것이에요. 기하학적인 거예요. 즉 이것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한 번에 이것을 한 번에 통찰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직관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논리와 직관을 공부하는 부분이구나. 아주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과 소통을 위한 언어를 공부하는 부분이므로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생 중학생이 있어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했으면 리마인드대로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기본 예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표현하고 설명해서 이해시키세요. 그럼 나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하지 못해서 응용하지 못하고 틀리는 경우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집합의 연산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이 교집합은 이게 겹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 합집합은 겹치는 게 아니라 합한 건데 전체 아무 데나 있어도 되는 것을 합집합이라고 얘기해.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간단히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의 식을 그냥 급하게 외우고 서둘러 지나가면 안 되는 부분이 집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방법으로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집합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집합 B. 자, 이 녀석은 공통인 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우선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먼저 받아들여 본다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기 쉽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소가 어느 집합에 속하는지를 표현하기가 쉬워요. 자, 여기서 겹쳐있는 녀석이 어딘가요? 이 가운데. 이것을 A 교집합 B라고 합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은 A 합집합 B에 대한 것도 한번 표현해볼게요. 자, A 합집합 B는 반대로 A와 B에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공통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A에도 있어도 돼요. B에 있어도 돼요. 이런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A 합집합 B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야. 바로 B라는 것이 그래.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A 교집합 B의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에 대한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표현하지 않고 지금처럼 문장 형태로 먼저 표현해볼까요? 자, 또나 그러네요. 또는 해서 내가 그리고 사실 하지만 된다. 자, 예를 들어 것을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집합은 2, 4, 6, 8 아직 연산 법칙에 대한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연산에 대한 것은 출제하지 말라 지침서에 써 있어요. 대신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 방법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지금처럼 알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시도 찾아보고 다시 한번 바꿔 설명도 해보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합 A라는 집합은 2, 4, 6, 8, 10 이거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무슨 집합인가요? 10 이하 2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혹은 작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B라는 녀석은 3, 6, 9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전체 집합 U라는 녀석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었고 2의 배수의 집합, 3의 배수의 집합이었던 것 같네요. 자, 여기서 A 교집합 B와 A 합집합 B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 우리 이거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웠어. 오케이. 자, 전체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표현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는 아직 그냥 못한 녀석 찾아봤어. B이고 또 말 B의 원소야. 배수이고 동시에 3의 배수인 것
그래서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바로 뒤에 있는 연산법과 서로수가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A 교집합 B 이꼴 공수 양쪽에 모두 다 부분 집합이 되는 부분이 이냐면 공약수다 것은 무엇을 의미했었나요? 자, 서로소는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연수의 서로소 혹은 집합 A 그리고 집합 B는 서로소이다. 자, 자연수의 서로소와 집합의 서로소는 서로 같은 거예요. 자연수의 서로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약수다 1뿐이라는 뜻이에요. 자, 사실은 겹치는 약수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는 모든 수의 약수니까 어쩔 수 없대. 그럼 이와 같이 집합 AB가 서로소다라는 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공통인 부분이 1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공통인 부분이 공통으로 양쪽에 모두 다 부분 집합이 되는 부분이 공집합뿐이다라는 겁니다. 교집합이 공통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뿐이다. 이는 모든 수의 약수인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인가요?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표현에 대한 것이다. 자, 그럼 앞으로 집합 A와 B가 서로소다.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A 교집합 B 이꼴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에게 서로소라고 주어지고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공통인 원소가 한 개도 없을 때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자, 또 어떻게 얘기해도 되나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을 때 지금처럼 A와 B의 교집합이 생기지 않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취향별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예시들을 물어보면 될까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4의 약수의 집합과 9의 약수의 집합은 4랑 9가 서로소인가요? 아닙니다. 4의 약수의 집합에도 1이 있고 그러네요. 9의 약수의 집합에도 1이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므로 이것은 서로소라 말하지 않습니다. 약수의 집합이 지금처럼 있고요. 2, 4, 6, 8, 10 A라는 집합입니다. 자, B라는 집합이 1, 3, 5, 7, 9 홀수의 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더니 A와 B의 집합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으므로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집합 A는 서로소라고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이었어요. 교집합 그리고 합집합에 대한 표현을 얻었고 이것을 두 번 연산으로 해서 여러분은 집합의 연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벤 다이면 R이다. 집합 기호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지 않고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 이것을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나 여집합이라는 이 기호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벌써 궁금하지 않나요? 교집합 기호는 뭐였어요? 건하라고 읽으면 이고라고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합집합 기호는 건하라고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너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아니고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마치 영어 사전에 있는 것처럼 이즈, 이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이, 소녀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공부하는 어떤 연산 기호라는 것을 그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계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합과 문제 차분히 천천히 완벽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뒷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늘 다 설명하라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논리력을 묻는 영역적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수능 시험에서 10% 이상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처럼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A의 여집합 이거 아니고라고 표현한대요. A 아니고 A 아니고 이 무슨 뜻일까요? 자, X바 X라는 녀석은 무엇이냐면 A의 원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대라는 뜻이에요. 남을 여다의 여집합이에요. 자, 지금처럼 표현을 선생님이 해볼 테니 원소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X는 이라고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집합 이렇게요. A에 속한 그리고가 이 녀석을 이걸 생각해볼 수 A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있네요. 20번 정도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해서 너 뭐 생각하고 있니?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을 한다면 너 혹시 분필 생각하니? 아닌 걸 하면 이거 버린 거라 했습니다. 너 혹시 살아있는 거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아니, 이 세상의 절반이 사라진다 했어요. 경계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이고 그리고 이 집합과 명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언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A 차집합 B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A와 B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이 세 개의 영역 A 합집합 B에 표현되고 있는 이 세 개의 영역을 전부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벤 다이어그램의 시각적인 이런 직관적인 이해를 통해 자,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고 A이고 B이고 라고 표현해서 A 교집합 B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뭐라고 나타내면 되나요? 여러분 원시적인 한번 더 달라보세요. 네, 두만이 날 겁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이것인 사람, 이것인데 저것은 아닌 사람, 이것 아니고 저것인 사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 내가 문제에서 만날 건데 이런 잘 맞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라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것은 집합의 연산과 관계되어 있는 원소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그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대단히 많은 어려운 것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A 합집합 B 혹은 A 교집합 B 그리고 A 차집합 B 여집합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구해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하나의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림이어도 돼요. 아니면 그것이 그냥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되고 여기에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교태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반에 30명밖에 없는데 35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것이 모두가 생긴 이유는 무엇이구나. 이쪽에 있는 20명을 세고 이쪽에 있는 15명을 세다 보니 여기에 있는 10명이 중복해서 두 번 세워졌고 그것은 집합의 원소에서 한 개씩만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은 35명이 아니라 분과 그리고 집합에 대한 어적 그것에 대한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그리고 여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낮과 이고 아니고만 가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N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것은 1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2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3의 원소의 개수네요. 그 원소의 개수를 각각 A, B, C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웠구나. 스마트폰
1, 2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세웠구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센 것이 이것이므로 A 더하기 B에다가 자 N, B 무엇을 세웠나요? 2 더하기 3에 해당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여기가 B에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두 개의 명확 생각할 수 있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A 대학의 합격률이 70%예요. B 대학의 합격률 내가 잘못 이 가운데에 지금처럼 선생님이 말한 어떤 학생들은 더했어요. 자 어떤 일이 집합 그리고 합집합, 사집합, 여집합 등의 집합 이러한 것들은 그것의 구분선이 정확하고 B가 20이라는 뜻이네요. 자 그리고 투집분을 갖고 있는 학생 스마트폰 또는 투지폰을 갖고 있는 학생 또는 이라고 얘기하면 스마트폰 또는 투지폰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3의 원소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A 대학의 합격률이 70%예요. B 대학의 합격 확률이 50%입니다. 그런데 그 두 대학에게 다 나눈에 동시 지원을 했으면 나는 합격 확률이 120%네요. 자 이런 확률에서도 그리고 집합에서도 지금 무언가 실제로는 복잡 B이고 C인 영역 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A이고 B인데 C는 아니네요. A이고 B인데 C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8개의 영역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생략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걸 공식화해서 막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NA 교집합 B 빼기 NA B 교집합 C라고 대칭성 맞춰서 쓸까요? NC 교집합 A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너무 많이 생기나 그래서 또 N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다시 한번 더 더해줘야 되나요? 자 그러나 역시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공식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떠한 것을 공부했나요? 이러한 것을 공부했습니다. 집합 사이에 두 개의 경계선이 지금처럼 표현되어 있으면 이 세 개를 몇 개로 나누고 있겠구나,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있겠구나. 거기에서 이 네 개의 영역이 각각 C에 속할지 속하지 않을지를 하나 더 구분선으로 지금처럼 표현하게 되면 전체는 2의 3제곱 8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되구나. 한번 다 표현해보겠습니다. 여기 1이라고 할까요? 한쪽부터 1, 2, 3, 4, 5, 5, 6, 7, 8, 8개네요. 자, 여러분이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A이고 B이고 C인 영역. 2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A이고 B인데 C는 아니네요. A이고 B인데 C는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8개의 영역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7번까지를 다 구하라고 한 거네요.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다면 그저 이것을 물어보았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물어보았던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A에 속하고 B에 속하고 C에는 속하지 않는 부분을 물었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데 C에는 속하지 않는 녀석을 물었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만족하는지를 이 1, 2, 3, 4, 5, 6, 7 가지고 표현해봐도 되겠어요. NA 구해봤더니 1, 2, 3, 5예요. NB 구해봤더니 1, 2, 7, 4예요. 1, 2, 4, 7. NC 구해봤더니 1, 3, 4, 6에 해당하는 것을 다 구했어요. 자, 여기서 구하고자 했던 것은 1, 2, 3, 4, 5, 6, 7 한 번씩만 구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2 같은 경우 보니까 반복되어서 세워졌습니다. 3 같은 녀석도 반복돼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1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번 세워졌습니다. 자, 왜 그랬나요? 겹친 부분을 여러 차례 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겹친 부분을 빼고 왔습니다. 자, 빼는데 여기서 1, 2를 뺐어요. 여기서 2, 3을 뺐어요. B씨는 B와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1, 3이에요. 1, 3. 그리고 C와 A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1, 3이에요. 자, 이렇게 뺐더니 3이 겹친 것 한 번 뺐네요. 오케이. 2가 겹친 것 한 번 뺐네요. 오케이. 4가 겹친 것 한 번 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1을 3번이나 더 빼버렸기 때문에 1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2, 3, 4, 5, 6, 7 다 있는데 1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1을 다시 더해준 것에 해당한다. 선생님 저는 좀 다른 방법 쓰고 싶은데요. A, B, C 지금처럼 표현한다면요. NA라는 것은 여기를 센 거예요. NB라는 거는 여기를 센 거잖아요. NC라는 거는 여기를 센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A와 B의 교집합은 2번 세워졌으니까 이렇게 뺄래요. B와 C의 교집합도 2번 세워졌으니까 뺄래요. C와 A의 교집합도 2번 세워졌으니까 빼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셌는데 여기를 한 번 또 안 셌어요. 자, 이와 같은 복잡한 것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가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여러분 이걸 외우지 않아도 굳이 묻는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이 그림을 다룬다.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와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차집합 등의 연산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만든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이와 같은 것을 외워서 해결하려고 했을 시에는 이 단원에서만 이용하고 그 후엔 전혀 이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도 외우지 않고 표현했을 시에 후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A 교집합 B 이렇게 복잡한 연산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1, 3 구하라는 거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A이고 B는 아닌 것과 B이고 A 아닌 것이네? 혹시 너는 이것과 같아진 거니? A이고 B는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 그리고 B이고 A 아닌 것 이렇게 표현하면 되네? 혹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거니? 자,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럼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물어도 언제든 그것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소통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선생님 초반이라 차분히 천천히 하면서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수업 시작하고 나면 잔소리를 거의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특히 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는 차분히 여러분이 모든 다른 단어를 위한 그리고 이 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쓸 언어들을 얻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천천히 튼튼하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뒷단원들 자연히 매우 빨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 뒷단원들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 않고 여러분 모두 다 순서대로 앞에 것을 통해 다음 것을 명쾌하게 설명하며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맨 앞부분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복습 꼭 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도 그걸 맞추고 틀리고 어렵고 쉽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것대로 시도해보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대로 설명해보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복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는 연산 법칙 그리고 집합의 성질 등을 통해서 집합의 연산을 어떻게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수식 연산에 해당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기서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러나 너무 여기에 함몰되어서 이게 수식은 이렇구나, 공식은 이렇구나 하면서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데에만 너무 관심을 두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그 뜻을 명확히 하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뜻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먼저 세세하게 공부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식 및 연산 이것을 이제 우리 여기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공부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몇몇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공부를 해서 이제는 수식으로 주어져 있는 집합의 연산 기호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연산 법칙 그것을 통해 수식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교환 법칙, 교란 법칙, 분배 법칙 등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그 집합에 대한 연산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많은 것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는지 먼저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환 법칙이란 A 합집합 B라는 것이 B 합집합 A와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당식 연산에서 보니까 A라는 당식과 B라는 당식을 더한 것이 B라는 당식과 A라는 당식을 더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다. 또 A 교집합 B가 B 교집합 A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교집합 A입니다. 비교집합 A와 같다는 거.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당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설명해보겠어요. 자, 우리 법이다라고 해서 노트라도 같은 조건임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분사 전체일 같을 수 없다 라는 것을 지금처럼 조건제시법보다 엄밀하게 원소 입장에서 정리해봤던 것,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네요. 자, 그래서 이 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뜻 그리고 그 표현을 명확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사실 이거 그냥 설명 공부가 끝이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좌우간 우리 합집합 기호와 교집합 기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집합의 연산에서도 이와 같은 연산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표현해봐도 됩니다. A 교집합 B 어딘가요? 여기처럼 되겠네요. B 교집합 A 여기처럼 되겠네요. 이렇게 A이고 B이고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됐습니다. 지금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방식으로 말로 설명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일단 성립한다는 것을 어느 방식으로든 설명한 후에 이제 이 연산 법칙을 조금 해줘둔다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해도 되기 때문에 별 구분할 것 없이 그냥 어떻게 적으면 돼?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그냥 적어도 돼. 이 얘기입니다. 자, 또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집합 기호가 이렇게 연달아 있었을 때 이쪽은 B이거나 B도 만족하는 이것은 그림을 그려서 자, 설명해 볼 수 있어. 자, 마지막으로 분배 법칙 볼게요. 자, 분배 법칙은 A 교집합 B 합집합 C라는 녀석은 A 교집합 B의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좀 있어요. 자, 이것은 마치 무엇처럼 생각하면 좋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분배 법칙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곱하면 되나요? 풀었더니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면요. 자, 여기에 있던 이 연산 기호가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덧셈 기호가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여기 먼저 있었던 교집합 기호가 어디로 가 있는지 보면 됩니다. A와 B는 교집합, A와 C도 교집합 지금처럼 처리하는 것이구나. A와 B를 곱하고 A와 C를 곱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걸 우선 이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집합, 연산 그것을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사이는 합집합 기호로 지금처럼 표현해주면 돼. 여기 있었던 덧셈 기호가 여기로 올 것 같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해도 그것이 성립하나요? 이것도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A 합집합 B 여기는 교집합 기호 그리고 A 합집합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쓰면 되는지 보세요. 여기 있었던 합집합 기호가 여기 그리고 여기 있는데 마치 우리가 분배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구나. A 합집합 B 그리고 A 합집합 C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는 무엇이 있으면 되나요? 지금처럼 교집합 기호가 있으면 된다. 자, 이런 연산 법칙을 여러분이 집합의 연산을 해나갈 때 이용하면 됩니다. 이게 이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면 언제든 이용해도 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그래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왼쪽으로 먼저 표현해보겠습니다. A, B, C 입장에서 생각하면 A와 C의 교집합이 이거 두 개에다가 무엇 그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좌변에 있었던 것을 각각 지금처럼 표현한 후에 그 다음은 무엇으로 해주면 되나요? 합집합은 거운이고 교집합은 이고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니? 국어와 수학이 같이 있거나 영어와 수학이 같이 있으면 돼. 쉬운 얘기입니다. 국어와 수학이 같이 있거나 영어와 수학이 같이 있으면 돼. 그것이 바로 국어 또는 영어가 있고 그리고 수학이 있어야 된다. 자,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 지금 이것은 이고 이것은 거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국어이거나 영어 거기다 이고 수학 무슨 뜻인가요? 국어 이고 수학이거나 영어 이고 수학이면 돼. 전부 다인 건 괜찮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수학이냐? 수학과 영어 중 적어도 하나 혹은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시간표를 보면서 월화수목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은 오케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반드시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아마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쉬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해보고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단순히 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해서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과 관계 있는 것을 묻는 문제들 만날 겁니다. 그리고 시험지상에 벤 다이어그램을 본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밝혀본 후 그 다음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집합의 연산 법칙과 더불어 여기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한번 여러분이 왜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집합의 연산 법칙과 그리고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집합에 대해서 수식 연산할 수 있는 모든 것. 자, 마지막으로 포함관계.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나요?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B에 포함된다. A의 모든 원소들은 집합 B에 포함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 역시 후에 명제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옳으니 틀리니 맞는가 틀린가를 설명하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겁니다. 사실은 미녀는 장부럽다. A가 집합 B에 포함되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라는겁니다. 자, B의 여집합 먼저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쭉 표현한 것이 바로 B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이 이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의 여집합은 이만큼만 뺀 것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포함관계가 지금과 같이 되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뒤집히게 되는구나.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는 A와 B의 포함관계 반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뜻을 명확히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명제 등에서 그리고 실제로 국어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풀이할 때 이와 같은 걸 이용하게 되나요? 자, 미녀는 장프로입니다. 그 전에 이걸 해보도록 할게요. 정사각형이요.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포함되는 집합이며 전체 집합을 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이라는 집합이 직사각형이라는 집합에 포함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사각형이면 무조건 직사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런 것이 바로 명제인가요?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이면서 정사각형이 아닌 녀석도 존재하네요. 자, 그럼 그걸 뒤집어볼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어쩌면 더 명확한지도 모릅니다.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맞아요. 근데 직사각형이 아니면 이미 그것은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되죠. 집합 B의 여집합은 집합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직사각형이 아닌 녀석들은 이미 정사각형이 아닐 수밖에 없다.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직사각형인 것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었던 녀석들 전부 다 이 뒤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기도 할 뿐 치료 어려운 것이 뿐입니다. 아닌 것이 틀렸습니다. 자, 틀립니다라는 거예요. 식이에요. 그래서 A와 집합 B 이렇게 틀립니다. 이렇습니다. 자, 봅니다. 아닌 것이 아니다. 기다라는 뜻이네요.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포함 관계 및 명확한 구분선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자이고 여자인 없습니다. 이렇게 여집합과의 관계 전부 다 뜻 그리고 그것이 후에 명제에서 물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학기에 달렸습니다. 자, 연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난 하나의 마지막 것을 공부합니다. 등은 모르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A 조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근데 이걸 꼭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틀립니다라는 거예요. A이고 B이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A이고 B이고의 여집합입니다. 그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이어야 하나요?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거나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게 뒤집히면서 지금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A 합집합 B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니? A 여집합 B 여집합 한다. 이거 가운데 거 뒤집으면 되니? 실은 이렇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볼까? 말로 표현해볼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자, A 요집합 B.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기준이 있으면 그 두 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과 그리고 하나만 만족하는 영역과 둘 다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자, 1의 여집합은 2, 3, 4입니다. 여기서 1, 2, 3의 여집합은 4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A이고 B이고 A이고 B는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A 아니고 B이고 이것은 B에 속하지만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의 집합 가집합의 종이 B다. 그리고 이것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되려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해야 돼요. A이고 B이고 이래야 돼요. 그걸 만족하지 못한 건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것만이 아니라 A만 아니거나 B만 아닌 것도 돼요. A만 아니거나 B만 아닌 것도 돼요. 말로 설명해보면 이런 게 와닿을 겁니다. 이게 잘생기고 성격이 좋아요. 그럼 반대는 뭔가요? 못생기고 성격이 나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걸 만족하지 못한 것은 이 조건을 만족 못하거나 이 조건을 만족 못하거나 혹은 둘 다 만족 못하거나 그래서 이건 거나로 바뀌게 됩니다. 이고 거나. 자, A 또는 B 하나만 만족해도 됐을 텐데 그걸 만족을 못해서 둘 다 만족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A 거나 B 이거나 하나만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래. 둘 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A 아니고 B 아니고 이거 이거라고 할까요? 아니고라고 할까요? 아니고 자, 이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드몰라의 법칙 역시 여러분이 이후에 이걸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할 뿐이에요. 이 뒤에 명제라는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잘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집합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 손쉬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모든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연상하면 된다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숙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집합과 명제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집합 부분에 대한 개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집합의 연산 모두 다 할 수 있게 돼요. 수식 연산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많이 아니라 다항식의 연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이러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니? 그걸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앞서 공부한 것들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집합 부분이 쉽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찬히 여러 차례 설명하면 즐겁게 공부하셔야 된다. 여기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제 쉽습니다. 자, 노하우에 대해서 그저 이제 하나,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합집합, 교집합 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3개짜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자, A가 아니구나, B가 아니고 A가 아니고 그 다음 또 이연산을 해. A 합집합 B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렇게 한번 그 다음 너는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자, 다소 복잡하지만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한 수식 연산을 통해서 같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무엇해주면 되면요? 다시 한번 분배해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계속 적으세요. 자, 이것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녀석 먼저 중괄호 안에 있었던 거 표현해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 A이므로 이제는 이제 이거 정도는 빨리 할까요? A 교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안에 있었던 이 합집합은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A 교집합 A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입니다. 이거구나. 자, 그 다음 여기에 있었던 이 녀석 합집합 기호로 표현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있었던 이 녀석을 보겠습니다. 너가 그러면 대칭 차집합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이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제시하게 되면 이것에 해당하는 원소를 다 구할 수 있다. 지금 구하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였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과 같이 A 합집합 B라는 녀석의
내 원소의 개수는 A, B. 자, 그다음 두 번 다 손댄 녀석은 제해야 돼. 왜? A의 개수를 셀 때도 B의 개수를 셀 때도 이 부분의 개수를 두 번 중복해서 세웠거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52고 내가 35고 내가 32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숫자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둘 더해서 이거 빼면 돼요. 우리 둘 더해서 이거 빼면 25가 됐어. 아하, 그럼 내가 15고 이 안에 15개가 있다. 자, 그럼 A 합집합 B는 몇 개가 된다? 이 전체가 52개였기 때문에 두 개를 빼주게 되면 정답 37개가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기본적인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것의 뜻이 여러분에게 그림으로도 와닿고 말로도 와닿도록 그렇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수식 연산을 하는 방법을 공부했지만 그 정도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고집합, 여집합, 차집합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 정의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집합이라는 부분은 수열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새로운 표현에 의해 혹은 경우의 수, 확률, 관계되어 있는 하나하나 그 자료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도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뭘 뭐라고 했는가요? 그래서 지금 3개씩, 4개씩 하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 연산이지만 뭘 뭐라고 했냐면 A가 아니고 B도 아니고 거라고 했는데 그냥 A의 원소 한번 표현해요. 차집합 A 그리고 명정했던 그것입니다. B고 B 아닌 것은 없어. 자, 그래서 A와 A거나 공집합이거나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A라고 해요. 자, 이것은 A인데 U라고 돼 있어요. 그럼 틀릴 때도 있겠네. 자, 이건 A 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 사실 아주 쉽고 그리고 명확하고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라요. 사실 명제를 통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판별 분별하는 것을 공부하고요. 무엇인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다음 것이 맞다는 것을 이끌어내는 논리적인 추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부분이고 실은 여러분이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명제라는 표현 자체를 수학책에서 처음 봤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뭔가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와 말싸움하면서 이미 하는 거예요. 네가 뭐라 내가 뭐라. 그리고 국어 시간에 매일 하던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틀린 반응은 무엇인가요? 자, 그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하고 있던 겁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이 옳아, 이것이 틀려라는 것은 여러분이 국어, 즉 한국 말 속에서 말입니다, 말. 하고 있던 것이므로 이것을 우리 수학책에서 발견했지만 절대로 이것을 어떤 공식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 속에서 이해하려는 첫 번째 노력을 하셔야 된다. 선생님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는 자연수이다. 이거 옳은 것 같습니다. 참인 것 같아요. 이가 자연수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자연수는 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논리체계가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어를 공부를 한 우리 모두 다 이 명제에 대해서 특히나 문과학생들은 엄청난 무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배제하면서 명제에 있는 것들을 이거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미 갖고 있는 옳다 그르다라는 국어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야 돼요. 근데 저는 국어를 잘 못해요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국어에 의한 말에 의한 논리로만 모두가 접근해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경우에는 이거 한국말로만 생각했을 때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집합이라는 걸 공부해요. 자, 이것은 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과 하나의 언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명제를 보강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방금 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명제의 참 거짓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후에 국어에서도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국어에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해 이것에 의해서 어떤 논리를 좀 더 찾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도움을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집합 속에서 어떠한 것을 명확한 기준들을 공부했고 무엇인가를 어떠한 구분선을 통해서 나누고 분류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 이렇고 이럴 경우 이렇고에 대한 것을 이미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봤자 우리 말 속에 있는 이 말이 맞다 틀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봤자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별로 어렵지 않은 집합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이것을 쉽게 여러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얘기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한국말이라고 했어요. 자, 명제 시작해볼게요. 자, 명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이것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이전에는 간접 출제 영역에만 있었어도 늘상 시험에 출제되던 부분이에요. 심지어 지금 문과에서는 직접 출제 영역으로 되어 있고 이과에서도 역시 이것이 이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만 직접 출제 영역의 것으로 하면 언제든 또 이거 맞니 틀리니 참거짓을 분별하라고 문제에서 물어봐요. 자, 제일 쉬운 것 한번 볼게요. 2 플러스 3이 5다.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 등식은 3인 등식입니다. 그럼 이거 3이라고 분별할 수 있으므로 이거 명제네. 그런데 2 플러스 3은 6이다 라고 하면 이거 틀렸네요. 그럼 이거 명제가 아닌가요? 이것도 거짓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임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명제이구나. 자, 그런데 집합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집합의 원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이런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으므로 틀린 것이었어요. 자, 차쌤은 잘생겼다. 자, 이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0은 큰 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아니라고 봐야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게 정삼각형을 삼각형이라고 이렇게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것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입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수식 계산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한 것이든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 나가고자 이 단원을 공부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었던 녀석들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자주 이 명제가 참인 거짓인지를
많이 물어보도록 되어 있는 꼴은 이것 중에서 물론 이런 것은 계속 계산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줘야 되는 건 이런 꼴이다. 자, 명제 중 P이면 Q이다. 꼴로 표현되는 명제가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명제이다. 자, 이것 한번 볼게요. 이것은 P와 Q가 각각 무엇을 말하나요? 자, 위에서는 정삼각형이라는 것, 그리고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이 각각 P와 Q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제를 P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명제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문장 전체를 P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문장의 부분을 P와 Q로 지금처럼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P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정삼각형일 수도 있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연수는 2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자연수라는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P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이상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왜 그럼? 은 모두 다 정상 무엇이냐면 어떤 자, 그랬다라는 것을, 자, 홀수가 무엇인지 짝수가 없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음 단원을 공부해 나가면서도 그렇고 무언가를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그 뜻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럼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옳다 그르다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정삼각형이라는 정의만으로도 이 녀석은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성질을 이끌어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로부터 기반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맞다라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을 바로 증명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명제 혹은 정의 등 그것의 상위 개념으로부터 무엇인가 다음 명제가 상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 가능하겠네요.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자, 홀수가 무엇인지 짝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요? 자, 자연수 범위 내에서 홀수라는 녀석은 모두 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2n-1 그리고 2n-1 이렇게 n을 자연수라고 한다면, 자, m자리에 1, 2, 3, 4, n자리에 1, 2, 3, 4 집어넣으면서 이 표현이 모두 다 13579, 13579 자연수 범위 내에서 모든 홀수를 다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홀수는 2로 나눠 떨어지는 수, 즉 2의 배수에 집합해서 되었습니다. 자, 그럼 Statistics. Response. Statistics. These statistics show deaths per 1,000 of the population. He fortified his argument with statistics. What does the speaker say statistics show? Official sources don't agree on statistics. I've been working on the statistics for a month, and the statistics don't end there.
두 홀수를 각각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이 두 홀수의 합은 우리가 다음 식단원 중에서 복습했던 교화법칙과 결합법칙 등에 대해서 순환 문자에 대해서 무엇을 먼저 더하고 빼도 되므로 이것은 무엇과 같아?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2야. 그러고 보니 분배법칙을 통해서 지금 2라는 것을 묶어낼 수가 있어. 그러고 보았더니 나도 자연수고 나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연수예요. 그래서 두 홀수를 각각 이와 같이 표현하고 나니까 그것의 합이 역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명제가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또는 정의에 의한 표현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을 증명 과정이라고 한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 이거 두 홀수의 합은 항상 짝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증명되어 있는 이미 참인 것이 알려져 있는 명제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 것, 중요한 것을 정리라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등이 이런 건가요? 그것 또한 무언가 증명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뭐 이런 그림을 통해서 했던 것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을지 모른다. 자, 정리라는 것은 이미 어떠한 명제들로부터 참인 것이 알려져 있는 명제나 혹은 무엇으로부터 정의로부터 이끌어내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이미 참인 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한다. 자, 이를테면 정의로 표현해보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이 같다. 그 참인 명제이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리예요. 그리고 거의 정의와 다를 바 없이 씁니다. 자, 보면 정의로부터 시작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은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AD 이퀄 BC. 자,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니? 자, 왜 해당하는 것은 지금처럼 삼각형을 뒤집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AD 이퀄 BC라는 것은 정의로부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정의로부터 우리 둘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A입니다, AC. 이걸 이런 기호로 표현한다, 이런 기호로는 그런 거로 표현한다 라는 것은 수에 익숙해진 것이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논리를 가지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래 그래서 이끌어내어진 것이 바로 정리야 라는 것을 공부하는 중이에요. 자, 여기서 A에서 BC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A에서 BC에 내는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AD 이퀄 AC이고 AH라는 변은 공통이고 그리고 각 AHB와 각 AHC가 각각 90도로 같고 자, 이 세 개를 보고 우리 무엇이라고 하나요? 두 개의 무슨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네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 둘은 합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네요. 삼각형 ADH와 삼각형 ACH는 AD와 AC를 각각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인데 그 빗변의 길이가 같고 AH라는 하나의 변을 공유하고 있어서 그 변의 길이 또한 같기 때문에 이것은 합동이라고 말하면 되구나. 자, 이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무엇에 해당한다. 그냥 이것은 RHS 합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게 되니 두 개의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라는 것은 세 변과 세 각의 크기까지 모두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대각에 해당하는 각 ADH와 명확한 듯 엄밀한 듯 다른 개념도 쓰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때 그것만으로도 명제를 구분해내고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착한 사람이면 사람이네요. 그러네요. 남자이면 사람이네요. 그냥 그것의 뜻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사실 어떤 집합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조건이라는 것과 그리고 진리집합이라는 것 또한 함께 공부하는 거다. 자,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 또는 시를 이야기한다. 변수의 값에 따라 참과 거짓이 결정되는 녀석이에요. 그래? 그럼 조건은 어떤 게 있지? 자,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x 플러스 1 이퀄 3. 자, 이거 조건이에요. x의 값이 2가 되면 참인데 x의 값이 5가 되면 거짓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지금 2고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1 이퀄 0 이런 것은 이걸 만족시키도록 하는 x의 원소는 1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 자,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명제 중에서 P면 Q이다 꼴로 표현되는 명제들은 모두 다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P면 Q이다 꼴로 표현되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러한 꼴을 우리가 변수의 값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으로 비슷한 표현이 어떤 게 있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의 배수는 그 x는 2의 배수다. 그것을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 이것이 진리집합이나 혹은 해집합이라고도 불러요. x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라는 이 조건을 참으로 하는 원소들의 집합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그래? 전체 집합의 원소 중 실수라는 전체 집합의 원소 중 p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bpx라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 원소 다혈법입니다. 진리집합은 지금처럼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 그 조건을 참으로 하는 원소들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px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보통 라지 p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한번 그렇게 표현해볼까요? 4의 배수. 그래요. 4의 배수.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자, 이 조건을 px라고 하겠고요. 이 조건을 q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의 집합 P라는 녀석은 그래요. 그래,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즉 이 조건을 만족한 원소들의 집합이므로 x는 4의 배수 이것이 바로 진리 집합이구나. 자, 그러면 그 원소 다혈법으로 한번 표현해서 실질적으로 느껴보겠습니다. 4, 8, 12, 16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qx라는 녀석에 대한 진리 집합을 이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표현해보면 이것은 2의 배수들의 집합이므로 역시 x가 요겁니다. x와 x는 2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2, 4, 6, 8, 10 이렇게 표현되는 집합이네요. 자, 여기서 우리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미 이 명제를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것은 어떤 원소가 P의 원소이면 Q의 원소이다. 어떤 원소가 P에 속하면 그것은 Q에 속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진리집합 P에 속할 경우에는 조건 P를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조건 P를 만족하면 자연스레 조건 Q를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 설명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집합의 포함 관계가 생겼을 때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는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결론꼴로 표현되어 있는 두 조건으로 표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은 그것의 진리집합에 포함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만약에 모든 미녀들이 모두 다 잠꾸러기라는 집합에 속한다면 우리는 미녀는 잠꾸러기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만약에 미녀라는 집합이 미녀이면서 잠꾸러기인 사람도 있지만 지금처럼 미녀라는 것이 잠꾸러기에 모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녀이면서 잠꾸러기가 아닌 부분이 존재할 때는 미녀이면 잠꾸러기다라고 말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후에 이것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된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인가? 연속이면 미분 가능인가? 미녀가 잠꾸러기인가? 잠꾸러기는 미녀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리고 하나는 지금과 같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자,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면 자, 내가 P이고 내가 Q일 때는 P를 만족하면 Q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네요.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일 때는 그래. 자, 그런데 지금 이 미녀의 집합을 P, 잠꾸러기의 집합을 Q라고 했을 때 P의 원소이면서 Q의 원소가 아닌 녀석이 보인다. 친구가 옆에서 열심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이 미녀와 다 잠꾸러기래. 그러니까 미녀는 잠꾸러기야.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직 듭니다. 왜? 우리 집합에서 공부했듯이 P2인 것이 Q에 속하는 녀석이 아무도 않다 하더라도 P의 집합 중 Q가 아닌 녀석이 있으면 그때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는 누구는 미녀인데 잠꾸러기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이 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앞으로 가장 많이 해나가게 될 기억, 니은, 지읒 문제 중 기억의 동그라미를 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여주면 참이라는 것을 늘 알 수 있구나. 자, 니은에서 X 하기 위해서는 자,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발표한 것은 P이면서 Q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진리 집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P이지만 Q가 아닌 녀석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다. 자,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성립하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P 교집합 Q의 여집합 P이지만 Q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우리는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게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건 그리고 진리 집합해서 지금처럼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한 것으로 아주 이것은 많은 부분에 이용되게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명제의 규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 3, 4, 5번에서 공부한 것은 사실 한국말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이미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의 집합, 이것이 진리 집합이다. 자, 그러면 그 원소나 열법으로 한번 지금과 같은 친구가 뜻 하기 위해서는 딱 이렇게 그냥 안다만 붙이면 이것이 바로 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참인 명제의 규정은 참인 것을 아니라고 했으면 거짓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구나. 자, 조건에 대한 규정 또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한번 표현해볼게요. P, X에 대한 조건이라고 해서 PX라고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뭐라 표현하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니지 않은 이라는 표현들이 많은 수들의 집. 이것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생각을 통해서 P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은 P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부정 그리고 한 번 더 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은 다 긍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명제의 규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리 집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모든과 어떤 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2012학년도 대수문제에서 문과 학생들이 97%가 틀리고 이과 학생들이 95%가 틀렸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네요. 자, 그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오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모든과 어떤 이라는 당시 가장 첫 단원에 있었던 단독 퀴즈형이었던 그 부분에 있었던 모든과 어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첫 번째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국어예요. 그 말 속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다음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무엇을 표현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었다면 그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읽어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짧게는 수학 문제에서 아니면 이 모든과 어떤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이렇게 뭐 영화 제목에도 있나요? 퓨 동맹 이런 거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고 명확히 표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동물은 육지에 산다. 물고기도 동물인가요? 그래서 이건 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든이라는 말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물은 육지에 산다. 이거 웬만하면 이게 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앞에 어떤 이라고 붙이게 되면 그래요. 우리 어떤 동물이 육지에 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방금 전에 개도 봤고요. 고양이도 봤어요. 이건 참인 것 같네요.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모든이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그것은 al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동물은 육지에 산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존재한다. 그런 것이 있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모든 수학 강사는 착하다. 안착할 수도 있네요. 그런데 모든 수학 강사가 착하다고 말했으므로 안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수학 강사는 착하다. 자, 착한 사람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집합 안에, 전체 집합 안에 착한 녀석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육지에 산다. 맞는 얘기인가? 자, 이것을 이제 변수로 바꿔서 조건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X는 소수이다. 자, 자연수의 집합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연수의 집합에서 X는 소수이다. 자, 이것은 이거 아닌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칭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소수는 홀수이다.
여기에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수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홀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수라는 집합 속에 무엇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짝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거짓인 명제예요. 그런데 여기다 어떤 이라고 말을 붙여주게 되면 그러한 녀석이 존재만 하면 되고 이것은 참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전체 집합 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그 등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집합을 실수라고 하겠어요. 자, x 제곱 모든 x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x 제곱은 0 이상이다. 참인 명제입니다. 어떤 x에 대하여 x 제곱은 1이다. 참인 명제입니다. 왜?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중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존재합니다. 1과 마이너스 1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모든 x에 대해 어떤 x에 대해 자 무엇인지를 알았네요. 모든 x가 참이기 위해서는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그것의 진리 집합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네. 모든 x에 대해서 p라는 것의 진리 집합은 알겠습니다. 이거 5이에요. 이거 존재한다 했어요. 있다, 있긴 있다, 존재 유무에 대한 겁니다. 아예 없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방금 전에 표현할 때 선생님 방금 살짝 부정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모든 x에 대한 p다라는 것에 대한 부정은 자 일단 말로 여러분 설명해 보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 모두 다 p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p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정은 무슨 뜻이 되나요? 아닌 것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멋집니다.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한국 말로 해보세요. 모두 다 p인 것은 아니다예요. 그럼 뭐라고 바뀌나 말이? 아닌데 있다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이렇게 되면 돼요. 아닌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이걸 부정한 거예요. p가 u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p가 u가 아니다? 무슨 뜻이지? p가 u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p의 여집합이 u의 여집합이 아니라는 것과 같습니다. u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므로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p가 아닌 것이 있긴 있다로 표현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증거 같은 것을 여러분 충분히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x에 대하여 p 자 뭐라고 읽으면 되나요? p를 만족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정. 어떤 x에 대해서 p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p를 만족하는 것이 있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해보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해볼게요. p를 만족하는 것이 있긴 있다는 뜻이었는데 그걸 부정해버렸으니까 p를 만족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p를 만족하는 게 없다? 무슨 얘기지? 모두 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x가 전부 다 성립하지 않는다. 전부 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p가 공집합이 아니다. p 이퀄 공집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았더니 p 이퀄 공집합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p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맞습니다. 공집합의 여집합이므로 지금처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과 어떤의 부정을 알았나요? 자 모든 부정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떤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어떤 부정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하여 p가 무슨 뜻인가요? 전체 집합의 원소 모두 다 이 p를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부정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아닌 것을 보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부정은 어떤 x가 p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x에 대해서 p다. 자 어떤 x에 대해서 p다 무슨 뜻인가요? 뜻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이 p를 만족하는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p를 만족하는 것은 없다가 됩니다. 그럼 모두 다 아니라는 얘기가 되네요.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이 이것의 부정이 된다까지 공부했습니다. 모든 어떤의 부정은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면 되고 그것은 모두 다 그렇다는 의미와 그것이 공집합이 아니다 존재한다라는 것의 의미로 지금처럼 집합을 통해서도 이것을 설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 여기서 처음 공부하는 것인데 일부러 학습 목표상으로 따로 여러분들이 모든과 어떤에 대해서 그 뜻을 알도록 한 것이 학습 목표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어떤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반드시 복습하고 그리고 리마인드 그리고 여기 문제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지 잘 알도록 해야 된다. 이 단원이 아니라 다른 단원의 문제 속에서도 아주 실제가 자주 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 이고 아니고 그리고 역 대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 명제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복습을 한 후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뒤에 이제 남은 다른 명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이 앞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늘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말의 뜻이 나에게 정확히 와닿는지라는 것을 먼저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생각한 후에 그다음 그것을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바꿔보게 되면 똑같은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 해당하는 그리고 또는에 대한 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봐보면 돼요. 자,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아마 이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후에 만나면 이런 남자친구를 만나야지 혹은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야지 생각하면서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잘생기고 그리고 착한 교집합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것에 부족하고 뭐하고 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두 개만 할게요. 잘생기고 착한 자 이게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진리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진리 집합에선 집합 기호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거라고 표현한다면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집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의 부정은 무엇일까? T 그리고 Q라는 조건의 부정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합 기호로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말의 뜻대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부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기본적인 논리체계와 기본적인 국어 한국 말 속에 있었던 언어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판정하기 위해서 집합이라는 다른 표현 도구를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을 설명해낼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진행하게 되면 어디보다도 더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선생님 제자 중 어떤 친구는 상당히 수학을 갑자기 좋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 부분에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자, 이 부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여러분이 말로 설명하며 집합으로 설명하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복습한 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자, 명제라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참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좀 어려움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우리 이거 국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3보다 크기에 위해서는 무엇인가의 조건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어 안에서 이미 한국말 속에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생각해보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 국어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이보다 크다 3보다 크다 좀 헷갈렸던 친구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집합이라는 것을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명제라는 단어는 역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말이다, 문장다라는 것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집합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것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이것을 쉽게 표현하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명제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 가장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로 했다? P이면 Q이다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이것이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명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P라는 녀석을 가정이라고 하고 이 Q라는 녀석을 결론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맞다 틀리다 판정하는 방법 자체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말 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것을 이걸 만족하면 이미 이건 만족하지 않나? 3보다 크면 당연히 2보다 큰 거 아닌가?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175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175보다는 자궁적으로 크다. 이거 쉽습니다. 그러네요. 무엇입니다.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조건을 자, 이걸 선생님이 하나보다 큰 거 아니야? 이 x라는 변수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말로 쉬워요. 2보다 크다. 자, 3보다 큰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p를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p를 만족하는 x. 이 녀석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q를 만족한다. 자, 3보다 큰 것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집합이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p를 만족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의미해요. 이것이 헷갈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 이 부등식의 해집합입니다. 3보다 큰 것은 모두 다 2보다 큰 집합 안에 포함되거든요. P이면 Q이다 라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건과 그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들이 이루고 있는 집합으로 표현하는 조건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P를 만족하는 것들을 생각해보았더니 모두 다 이미 Q를 만족해.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것이냐? 집합에 포함됩니다.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의 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라는 것. 자, 선생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별것도 아닌 용어들이고 그리고 그 용어들이 우리 일상에 이미 모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고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겁먹어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나 명제가 너무 어려워 하는 친구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부분 이거 너무 쉽네. 그냥 한국말 아니야? 이거 그냥 집합이잖아. 우리 늘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물 봐봐 모두 전부 다 생물이잖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동물 여기다 막 그리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그 동물 모두 다 생물이야. 생물책에 다 나오잖아. 이미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 동물이라는 것에 그 집합의 원소가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포함하고 있는 생물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뜻 아니었나요? 어떤 x가 있는데 x가 집합 p의 원소이면 그 x는 집합 q의 원소가 된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이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 앞서 공부했었던 가장 쉽고 중요한 포함 관계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대로 표현하는 것, 말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 둘 다 중요하다. 모든 표현 함께 익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집합과 명제는 천천히 공부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천천히 이모저모로 생각해보고 표현해보고 하면 이 부분은 이거 제일 쉬운 부분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이고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표현을 풍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용어에 겁먹지 말고 이것이 실제 우리 생각 속에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평상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랍니다. 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P면 Q가 이게 참이다라는 것을 3보다 큰 당연히 2보다 큰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저변에 무엇이 있냐면 3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는 이미 이를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집합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를 만족하는 집합을 라지 P다라고 표현하고 이 Q를 만족하는 집합을 라지 Q라고 표현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내가 P를 만족하는 집합이며 내가 Q를 만족하는 집합이며 그렇기 때문에 3보다 크다라는 P를 만족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전부 다 이미 Q를 만족하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네. 이 안에 어떤 원소를 몰라도 걔는 Q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P를 만족하면 당연히 Q를 만족한다 라고 집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똑같은 것을 이라고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더 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집합 P가 Q에 포함된다. P를 만족하는 원소는 반드시 Q를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집합 P의 원소가 되면 집합 Q의 원소가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간단한 어떤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아깝. 이제는 그 조건을 다루는 그리고 명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몇 가지를 더 공부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모두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앞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이고 유리한 점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걸 가장 빠르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앞에 공부한 것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명제 부정이라는 것을 공부했어. 명제 부정도 있고 조건의 부정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통칭해서 부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아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다 붙이면 돼요.
정말인가요? 자, 그럼 명제의 부정은 어떤 것이 되는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동물은 생물이다. 자, 이것의 부정은 무엇인가요? 끝에 아니다만 붙이면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말에 의한 논리에 맡깁니다.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동물은 생물이 아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다른 것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부정과 등이 너무 쉽기 때문에 동물은 생물이 아니다 한대요. 자, 부정 뭐라고? 아니다. 동물은 생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밑에 것이 참이기 때문에 위에 것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아하. 자, 다른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x가 3보다 크다 이면 x는 2보다 크다 이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요? 방금 보았듯이 참입니다. 자, 이거 부정해보겠습니다. 부정하다 보면 틀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참인 명제를 부정했으니까 당연히 거짓이 되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거짓인 말을 부정을 하게 되면 참이 되기도 하겠네. 그런데 이거 그래서 부정을 하고 자꾸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x가 3보다 크다 이면 x는 2보다 크다가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면 돼요. 3보다 큰 이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면 거짓인가?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있나요? 2보다 큰 것은 아니다. 크지 않다. 말로 아니다라고 먼저 해보았더니 여러분도 모르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야? 사실은 무엇과 같아?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되어버린다. 그러네요. x가 3보다 크다면 x는 2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말한 것과 같으므로 이 역시 거짓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간단하고 심플하고 쉬웠어요. 그러나 아니다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조건의 부정 또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방금 전에 부정한 겁니다. x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부정하게 되면 x는 2보다 크지 않다가 되기 때문에 x는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요. 자, 그 전에 말로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어요? x가 2보다 큰 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붙여보면 바로 알아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빠졌나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말 속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6번과 7번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였나?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하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것도 하고 있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보니까 전부 다 이러네? 자, 이거 무엇인가 일반화하고 설명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러면 이렇다는 정의와 뜻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애들은 다 이렇지만 해집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큰 수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 의해 그게 아닌 녀석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보다 큰 수, 하거나 작은 수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과 대칭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네. 자, 그래서 표현해 보았더니 무엇이니? P가 있으면 P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에 부정에 대한 진리집합이 됩니다. 아하. 자, 그럼 이 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 무기를 얻었네요. 자, 이렇게 복습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9번에서 무엇을 공부했냐면 이제 이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그리고 그것을 한국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것을 진리집합, 이걸 만족하는 것들을 이라고 생각하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해 라는 것은 그저 조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변이 같은 부변이 같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변이 같은 삼각형의 집합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은 모두 다 부변이 같은 삼각형의 집합 안에 들어있겠네. 라고 이걸 만족하는 것들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합에 의한 명제에 대한 것, 삼거짓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한 몇 가지 표현들을 더 공부해갑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그것을 만족하는 것들과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엄밀하고 정확한 표현,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 수능 시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물어봤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물을 부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집합과 명제 천천히, 차분히 내가 모두 다 알도록 공부해야 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지금처럼 여러 표현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수투에서도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차분히 완벽히 본인의 언어가 되도록 풍성하게 공부해라 라는 단원이 2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고 이런 저런 이상한 것들을 공부하지 말고 우리 교과서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합과 명제는 언어예요. 풍성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며 앞서 공부한 것으로 뒤를 설명해가며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것 어떤 이라는 것 매우 중요했습니다. 학습 목표상에 제시되어 있고요. 이것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평가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 편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에 대한 것, 한국말로 먼저 표현하면 무엇이었나요? 모든에 대한 것은 올이라고 했고요. 그다음 어떤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야 된다라는 말과 그중 하나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아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이 x는 p를 만족한다 라는 것, 그리고 모든 x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 라는 것에 대해 이것에 대한 진리집합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 모든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 집합의 원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요. 자, 이 밑에 있는 녀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p다. 자, 이건 p를 만족하는 녀석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p를 만족하는 집합,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모두 그렇다. 한국말과 집합을 오가는겁니다. 자, 이건 뭐라고? 내가 이해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건 무엇인가요? 이건 그걸 만족하는 녀석이 없진 않다. 있긴 있다는 뜻이다. 존재의 뜻이에요. 이게 상당히 철학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것이 싫으면 있긴 있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있긴 있다. 한국말 참 멋있어요. 있긴 있다.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다. 어떤 건 하나는 하여튼 이렇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엄밀한 한국말로서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집합으로, 진리집합으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면 그것에 대해 부정해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부정해보게 되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니? 말로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다 말로 풀었으면 된다. 대하여 p인 것은 아니다. 자, 좀 어려우면 p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p가 무엇이었나요? 모두 다 p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p인 것은 아니다. 이걸 모두 다라고 바꾸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네요. 자,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모두 다 p인 건 아니다. 모두 찬성하는 건 아니다. 반대가 있긴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있긴 있다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있긴 있다. 어떤 t, 오케이. 주로 t라고 해서 어떤 t, 모든 t 아주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 1에서 공부했던 것으로는 모든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한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그 모든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역시 모든 것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선 하나만 아닌데요. 하나만 반대여도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아, 한국말이 이렇게 파워풀하다. 자, 그럼 집합을 가지고 이것을 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을 가지고 부정해 보았더니 모든 x에 대해서 p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p가 전체 집합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말은 뭐랑 같니?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아니다라는 뜻인데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무엇이기 때문에? 아,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아니다. 존재의 의미가 되네요. 아닌 것이 있긴 있다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볼까요? 어떤 x에 대해서 p,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x에 대해서 p인 것은 아니다. 자, 이건 좀 더 쉽게 할까요?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은 p인 것이 있다 혹은 있긴 있다라고 하면 돼요. 존재한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 를 부정하면 없다가 되네요. 존재하지 않는다. 있긴 있다의 부정, 있다의 부정, p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위에 무엇인가가 써있는 친구 좋습니다. p인 것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부정이에요. p인 것이 있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p인 것이 있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있긴 있지 않다. 없다는 얘기다. 아, 그럼 부정. 찬성표가 존재한다였어요. 그것의 부정은 찬성표가 아예 없다는 얘기다. 모두 다 반대랍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반대가 되는데 모든 x,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해봤더니 p인 것이 이거 부정할게요. 부정 아니다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나요? p가 공집합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이퀄이 돼요. p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됐어요. 아니ኳ니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존재한다, 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p 여집합 생각해보면 너의 여집합인데 너의 여집합이 뭐니? 그래. 보았더니 p의 여집합이 이제 무엇이 되어버렸구나? 전체 집합이 되어버렸구나. 자, 하나 모두다 여러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말로 설명하면서 그것의 논리력을 무장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수학 전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해도와 그리고 독해력이 주어진다. 그리고 문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문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갑자기 양질의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무엇인가요? 문제의 뜻과 소통하지 않고 있고 단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풀이하는 방법을 암기해서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하더라라고 풀린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해도 같은 것인지도 모르고 들리게 되고 그런 공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것에 대한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해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새로 바뀌었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뜻으로 물어봤고 내가 공부한 어떤 개념을 통해 풀이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이미 말로 설명했을 때 모두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쉬운 선생님과 공부한 집합이라는 도구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와 또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합집합과 도집합을 가지고 이미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이요. 자, 그리고는 이고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했던 것이고 p 이고 q이다. 자, p 그리고 q p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하고 q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돼요. 한국말로 이고라고 읽으면 돼요. 잘생기고 착하고. 그러면 집합은 뭘 생각하고 있나요? 이것은 진리 집합. p 이고 q인 거, p인 녀석을 p라고 하고 q인 녀석을 q라고 하면 p 이고 q인 녀석은 어디에 있나요? 교집합에 있습니다. 아, p 그리고 q라는 것의 진리 집합은 p 이고 q. 아,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도 이 기호를 이고라고 읽었구나. 아, 그런데 한국말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p 이고 q인 것. 아, 자, 그럼 또는도 볼게요. p 또는 q. 이 또는은 거나라고 읽어도 된다고 했어요. p를 만족하거나 q를 만족하거나. 아, 이것은 무엇인가요? 수학이 2등급 이상이거나 영어가 2등급 이상이거나 라고 말한다면 수학을 2등급 이상을 맞춘 그리고 영어를 2등급 이상 맞춘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p 합집합 q라고 표현되고 이것을 거나라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로 등장했을 때 이것도 만족하고 저것도 만족해야 되네. 사실 가장 중요한 예로 그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나요? 사실 이런 것이 있어요. 마름모 이고 직사각형 이고. 자, 이것이 선생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내 변의 길이가 같고 내 각의 크기도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자, 그런데 마름모 이고 이것인 녀석을 실제로 각각을 집합으로 모두 다 표현했을 때 내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그 조건을 참고로 만드는 사각형들은 여기에 있고 너를 만족하는 사각형들은 여기에 있는데 둘 다 만족하는 사각형들은 교집합에 포함된다. 집합으로 표현해도 되고 집합으로 표현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는 그리고에 대해서 부정을 역시 두 가지를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 복습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것을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던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먼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계속 첫 회입니다. 먼저 묻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수십 개 풀어본 것보다 이 개념에 대한 것을 본인의 언어로 다 설명해 본 것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 가장 기본적이고 맨 앞에 표현되어 있는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수십 문제를 풀어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외우지 않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리고의 부정이에요. 그리고 생각만 해봐도 외우기 쉽습니다. 자, p 그리고 q의 부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p 그리고 q의 부정은 한국말로 설명해볼까요? p 이고 q인 것은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한 것은 아니다.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한 것은 아니다. 뭔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 잘생기고 착한 것은 아니다. 자, 잘생기고 착하고. 자, 이것의 부정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생기고 착하고의 부정은 이 못생기고 못됐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만족 못하거나 이걸 만족 못하면 이걸 둘 다 만족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고의 이야기가
이야기는 둘 다 만족한다라는 뜻이고 둘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써놓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둘 다 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다. 아, 그럼 이것은 무엇이 되겠네요? P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Q를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 자 그러면 P 그리고 Q라는 녀석에 대해서 P 그리고 Q 이것에 대해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면 P와 Q에 무엇이어야 되나요? 교집합이어야 된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연산 기호를 공부한 거예요. 만약 필요하다면 무엇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도 됩니다. 잘생기고 착한 녀석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를 담아라며. 아, 앞서 집합에서 공부했던 거의 사기 수준이었던 1, 2, 3, 4, 0, 기억님, 지금 1 2가 아니다. 1, 3, 4 무슨 뜻인가요? Q가 아니거나 T가 아니거나 둘 다 아니거나 둘 다 아닌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정해주게 되면 부정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드 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뭐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T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되는 거구나. 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P 또는 Q. 자, 이미 예상하고 있듯이 이것의 부정은 무엇일까요? not P 이고 not Q입니다. 자, 한국말로 먼저 해보라고 했어요. P 이거나 Q인 것이 아니다. 자, P 이거나 Q 이거 무엇인가요? 둘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지 못한다. 무슨 뜻인가요? 둘 중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P 또는 Q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P도 아니고 Q도 아니라는 뜻이며, 자, 집합으로 표현해서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P 또는 Q는 무엇인가요? P 또는 Q는 이것에 대해서 P 합집합 Q로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될지를 드 모르간의 법칙을 통해 여러분이 설명하면 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점점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그게 수학이에요.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워지면 그것은 어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국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남의 나라를 할 건가요?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것이 점점 더 안 들리던가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껴야 되는가? 이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서 느껴야 된다. 명확한 표현 없이 어떻게 어려운 심화 문제를 맞출 수 있나요? 명확한 표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4번짜리 고난도 킬러 문제만 맞추려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 따끔하게 최근 수능 평가원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서도 이와 같은 정밀한 표현들 하나를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명제의 역 그리고 대응입니다. 자, 명제의 역 그리고 대응은 무엇이냐면, 자, P이면 이제 이렇게 쓰겠습니다.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었을 때, 자, 이거 P이면 Q이다 라고 처음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것에 무엇을 바꿔놓은 것? 이걸 뭐라 하고 이걸 뭐라 한다고 했나요? 가정 그리고 이걸 결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역이란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그 자리를 뒤바꿔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하나하나의 뜻이 등장했을 때 그것에 관심 둘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렇게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의 개정교과 과정은 가장 용어의 수도, 공식의 수도 적습니다. 일부러 꼭 필요한 것들만 만들었어요. 예전에 역2 대우라고 해서 다른 좀 더 어려운 것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불필요하다. 대신 이건 확실히 알다라고 합니다. 자, 그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보면 이 가정과 결론 뒤바꾼 거예요. 그럼 P이면 Q다에 대한 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 뭐가 되나? 그래, Q이면 P다 이렇게 하면 되네. 자, 미녀는 잠꾸러기다. 잠꾸러기는 미녀다. 이렇게 뒤집은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가 엄청나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제에 대한 역이 등장했을 때는 문제에서 그것을 틀린 보기로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라고 했어요. 이거 뒤집는다 무조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아 보이는 명제를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다 맞아 보이는 명제를 만들어야 맞고 틀리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이 명제라는 부분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옳고 그름을 제대로 공부하고 생각해 보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맞아 보이는 명제 만들기. 적고 싶은 사람 적으세요. 자, 어떤 맞는 명제에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 넣었을 때 그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 보이는 것이. 자, 꼭 맞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 무조건 틀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뒤집어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판정해봐야 된다. 자, 이건 맞아 보인다라는 것은 틀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맞는 명제에서도 자,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것이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늘 잘못 주장할 때 이용한다. 어머, 나는 글씨를 못 쓰잖아. 악필이잖아. 그러니까 나 천재야. 이건 틀린 말이다. 천재는 악필이가 맞다 하더라도 뒤집은 것이 꼭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명제가 이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가 이렇게 해볼까요? x가 3보다 크다 2면 x가 2보다 크다 2다라는 것이었다고 할게요. 자, 이거 참이네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맞는지는 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도 되나요? 3보다 크다 라는 집합은 2보다 크다 라는 진리집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P라는 것에 대한 진리집합을 P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Q라는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역 만들어 보겠습니다. x가 2보다 크다 2면 x는 3보다 크다 2다. 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뒤집었을 때 늘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x가 2보다 크다 2면 x는 3보다 크다 2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아닌 것 같지? 자, 내가 Q예요. 내가 P예요.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이 Q를 만족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Q를 만족한다 해서 P를 만족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Q를 만족하고 있는 2.5 같은 녀석은 P를 만족하지 못하잖아. Q를 만족하고 있는 2.5 같은 녀석은 P를 만족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뒤바꾸어 놓은 것을 역이라고 하고 아주 강조된 부분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잘못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창이다라고 해서 Q이면 P다가 마치 창인 것처럼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라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이라고 잘못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 그럼 여기 늘 거짓인가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x제곱 이퀄 0이면 x는 0이다. 창이. x는 0이면 x제곱 이퀄 0이다. 창이. 역도 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이 두 개의 조건을 거의 같은 것인 것처럼 써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나요? 인수 정리가 있습니다. 어떤 다항식에서 p 알파를 대입한 것이 제로이면 그러고 보니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들이 전부 다 가정과 변론으로 이루어져 있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항식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같은 말이 무엇이나요? 같은 말 px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알파 qx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인수 정리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에서 지금 같은 간단한 조건으로 주어져 놓고는 이런 식으로 실을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수능 시험의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면 이것이다. 또 성립하고 이것이면 이것이다. 또 성립하는 역도 똑같이 성립하는 명제이기 때문이요. 자, 명제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혹은 집합을 통한 다른 표현은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집합 P의 원소는 즉 조건 P를 만족하는 녀석은 이걸 만족하는 것은 이걸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집합의 포함 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자, P가 Q에 포함된다 해서 P가 반드시 Q를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다고 해서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고 반대 명제도 참일 때 그땐 진리집합 두 개가 서로 일치한다. P가 Q에 포함되고 Q도 P에 포함될 때 우리는 그 집합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를 제외하고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내가 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명제 P면 Q다가 거짓이라 해서 내가 거짓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원래 있었던 명제는 서로 맞아 보일 뿐 틀린 경우도 있으므로 무엇인가요? 그때그때 조사 대상이다.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다를 수 있어요. 참 거짓이 다를 수 있다. 자,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 조건 두 개의 조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정과 변론에 대한 명제를 뒤집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래? not Q이면 not P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있었던 본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늘 같습니다. 대우 명제의 참 거짓은 원래 있었던 P이면 Q이다와 참 거짓이 항상 같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면 너도 참이야. P면 Q이다가 거짓이라면 너도 거짓이야. 자, 미녀는 장꾸러기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미녀는 장꾸러기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선생님이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미녀는 장꾸러기다가 참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럴 거예요. 네, 미녀를 만족하는 집합. 미녀를 만족하면 그걸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가 장꾸러기도 만족해야 됩니다. 미녀는 장꾸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다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조사에 이용됩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미녀를 찾고 싶으면 장꾸러기 안에서만 찾으면 돼요. 장꾸러기가 아닌 사람은 미녀가 아니다. 그러네요. 미녀가 장꾸러기. 야, 이 미녀는 장꾸러기다. 이게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장꾸러기가 아니면 미녀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이것도 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분 가능한 연속이다가 참이면 연속이 아닌 것 중에는 미분 가능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야, 이재민이요. 미녀는 장꾸러기다. 장꾸러기가 아니면 미녀가 아니다.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P면 Q이다. 이것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 되나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니? 집합으로 표현하면 P를 만족하는 것은 모두 다 Q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P가 Q의 지금과 같이 포함되고 부분 집합이 되었을 시에는 P의 여집합은 반대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조사해 봐도 되고요. 이거 1, 2, 3, 4 기억님 그림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집합의 포함 관계. Q의 여집합이 부분 집합이 됐다. 그래서 내가 참이면 내가 참이 된다. P가 Q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반대로 Q의 여집합도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된다. 자, 그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 이거면 이거잖아 라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그게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집합의 표현으로 기하학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말로 이해하며 공부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모두 만들어야 된다. 이건 그저 수학 책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던 거라는 것. 용어 정리만 깔끔하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은 그저 옳고 그르다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것이라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석하고 맞춰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합의 표현으로 내가 앞서 공부했던 것 그대로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복습 리마인드까지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문제 풀이 같이 간단히 해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것,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것을 공부해봅니다.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의 학습 목표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해한다이지 외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런 게 필요 조건이라 이런 게 충분 조건이라 이해도 없이 그냥 외우는 것 좋지 않습니다. 이 언어 자체가 여러분이 그냥 외워버리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체감하고 받아들이는 것, 지금까지 차분히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껏 우리가 배웠던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만을 공부한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어떤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어요. 그래서 P를 만족했을 시에는 Q도 만족한다. 즉, 조건 P를 만족해서 조건 Q를 만족하도록 한다라는 P이면 Q이다라는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참일 때, 자, 명제 P를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 자, 이랬습니다. 충분한가요? 명제 역을 보았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꼭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역이 꼭 참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Q를 만족한다 해서 꼭 P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P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자, 10다가 참이라고 해서 꼭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역이 꼭 참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Q를 만족한다 해서 꼭 P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선 P이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 조건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충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 자,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이면 Q이다. 화살표가 출발했네요. 그러므로 나는 충분 조건입니다. 자, 화살을 맞았으면 꼭 빨간색으로 줘야 돼요.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외우고 기억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여러분 전부 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거 작용한 거야. 내가 이제껏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아. 라고 공부하고 있는 것의 힘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운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궁금할 겁니다. 이 화를 이렇게 쏘기 위해서는 활 시위가 이렇게 당겨져야 그래야 화살이 이렇게 가게 되나요? 화살이 이렇게 가면 방패로 이렇게 막아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는 P가 Q에 대해서 지금처럼 포함된다. 라고 지금처럼 기억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암기가 수학이 아니다. 여기 있는 이 충분 그리고 필요라는 것의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지? 뜻을 알고 쓰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뜻을 알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읽어나갈 때 가장 직접적인 언어가 되고 그리고 자명하게 참과 거짓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이걸 그저 이렇게 외웠을 경우에는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하면서 그때그때 헷갈리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가능하면 이렇게 화를 쏜다, 피가 난다 이런 거 필요 없이도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단어는 이미입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자, 그리고 충분 조건을 여러분이 정확히 설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단어는 이미입니다. 이미. 자, 아직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조건이고요. 이것은 이미 반대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그 조건을 따진다라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여러분 이중과 소개팅을 하면서 이성식으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이상형이 무엇인가요? 만약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성격만 봐요. 착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착하면 되는데 끝. 자, 근데 옆 친구를 보았더니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뭐가 필요한 조건, 뭐가 충분한 조건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만족하면 충분히 이걸 만족하지 않나요? 이걸 만족한다 해도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 지금과 같이 아직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뭔가 부족한 허접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이미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충분히 이거 너무 빡센 조건이에요. 사실 이걸 만족하는 친구를 원한다. 당분간 남자친구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충분히 지금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도 만족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잘생겼다를 만족하겠죠. 자, 그러나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을 만족하는 친구들보다 적을 것 같습니다. 그저 착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그 명수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면 이걸 자동으로 만족한다 라는 충분 조건이고 자, 이것은 이걸 만족한다 해서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한다 해서 꼭 이걸 만족한다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너 이상형이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나 착하면 돼. 나는 성격만 봐. 라고 말해놓고도 아마 미팅 후에 혹은 소개팅 후에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어땠니? 하고 물어보면 착해. 충분하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것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해 라는 뜻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여러분 일상에서 보더라도 자, 이런 복잡한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면 혹은 더 어려운 조건을 만족시키면 95점 이상이면 이미 90점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조건인 겁니다. 그러나 90점 이상을 맞았다 하더라도 95점 이상일지 몰라요. 일단 90점 이상은 것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95점을 맞는다라는 이것이 충분 조건이고 90점 이상이다라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집합으로 따지게 되면 아직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뭔가 좀 아직 허접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미 갖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만족하는 것은 그것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 필요한 조건, 그래서 조건 입장에서는 더 쉬운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족시키기 더 쉬운 조건이에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것은 90점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조건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녀석은 조건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혹은 더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어려움이라고 해도 돼요. 자, 이것이 예를 들면 95점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이걸 만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조건 입장에서 이게 더 쉽기 때문에 이걸 만족한다 하여도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만족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죠.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조건 입장에서는 없나? 자, 그러면 집합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진리 집합 입장이에요. 집합에서는 이건 아직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보다 넓은 바운더리를 그래, 착해. 그러나 그중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적어. Tyrant. 나는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country was ruled by a succession of tyrants. His boss is a complete tyrant. The Tanning bore the rule in the country. Peoples were squeezed out under the sway of a tyrant. The nation put the skids under the tyrant. Tyrant.